오늘 어린이집 더움과 함께 이번 주 수요일에는 3차 등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풀어졌던 마음을 조금 더 조이시고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아이들의 등교와 등원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의 물류센터와 관련하여 6월 1일 0시까지 총 11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주점, 종교 소모임, 학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학조사가 계속 수행 중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방역당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조용한 전파자로 인한 연쇄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주간을 살펴보면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일일 확진 환자가 28.9명,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7.4%로 그전에 비해 위험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지역사회 감염 총 30건 중 24건이 종교 소모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면 접촉 소모임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하게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침방울이 확산되기 쉬운 특성을 보입니다. 앞으로 1, 2주 동안 수도권 지역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면 어렵게 시작한 등교를 포함한 일상생활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가급적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시고 특히 음식점, 주점 등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최대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6시부터는 8개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운영하는 경우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출입을 인정하거나 수기로 명부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의 19개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6월 10일부터는 행정조치가 부과되는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주는 주기적인 소독과 정상 유무 확인,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방역 수칙 위반 시 사업주나 이용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 집합 금지 행정 조치를 통해 방역 수칙의 이행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어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음식점과 카페 1,310개소, 결혼식장 77개소 등 40개 분야 총 16,600여 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방역관리가 미흡한 136건을 발견하고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을 맞이하여 해수욕장 방역관리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1일 부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 6월 6일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7월까지 전국 267개소 해수욕장이 개장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적정한 중소형 해수욕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19년 방문객 수 등의 정보를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104장의 차양시설은 2m 간격으로 설치하고 해수욕장 이용 시 과도한 음식물 섭취와 음주를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놀이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샤워장은 한 칸 떨어져서 사용하여 주시며 침뱉기 자재 등 타인을 배려하여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수욕장 관리 운영 종사자들은 개인위생과 각 시설물 대여품의 소독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해수욕장 이용 지침을 숙지하셔서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다시 등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역별 감염 상황 및 방역 여건을 감안해서 지자체별로 개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수도권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휴원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주까지 73%가량의 긴급 보육이 이용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 개원을 대비하여 방역 지침 준수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집단 활동을 자제하고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증상자 체크, 소독과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동의할 것입니다. 유증상자 발생 시에는 어린이집 내에서 일시적으로 격리 조치한 후 즉시 하원하고 신속히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풀어졌던 마음을 조금 더 조이시고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아이들의 등교와 등원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서 저희가 개인 수칙과 그리고 방역 관리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 수칙을 만들어 권고를 했던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좀 자율적인 권고 사항이고요. 다만 정부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계속적으로 그 지침이 자율적 이행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 지도를 통해서 가급적 그 지침들을 다중이용 시설이 지키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함께 일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물류센터라든지 지금 유통업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택배 터미널이나 다른 다중이용 시설까지도 함께 점검을 하고 식당이나 다른 부분들 교회나 이런 것들도 함께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지금 질의하시는 소모임의 경우에는 이 소모임의 특성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일일이 행정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그 지침에서 그런 내용을 넣었던 거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그런 소모임적 성격이라 하더라도 이런 방역 관리에 대한 누군가 주체가 돼서 이 소모임 내에서도 주의해야 될 그런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리더 역할을 좀 해주는 한 사람을 지정해야 된다는 쪽에 권고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방역 관리자의 행동에 대해서 방역 관리자가 어떻게 그 시설을 관리하고 그 시설의 위험도 혹은 그 모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수칙들을 점검해 나가야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서 방대본에서 지금 요 방역 관리자가 그 해당 모임이나 시설의 위험도를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되고 수칙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신경 써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오늘 오후 방대본 브리핑이나 금명 중에 이런 지침들을 방대본이 좀 같이 발표를 하면서 다시 공개를 해서 그런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작은 소모임들에서도 방역관리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구체적인 좀 요령을 함께 정해해 줄 예정이라는 것도 좀 참고로 알려드립니다.